자, 이제 66페이지를 여러분 들어갈 텐데, 자, 66페이지. 오늘은 선생님하고 이제 뭐를 한번 해볼 거냐면, 여태까지 선생님하고 운문하고 산문 쪽에 문제 유형을 여러분 다 배웠어. 봐라. 일단 운문에는 현대시하고 고전시가가 나오는데, 얘네들이 뭐하고 묶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냐면, 수필하고도 묶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자, 운문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은 여러분 3개야. 첫 번째, 보기형 감상 문제. 맞지? 자, 그리고 두 번째가 표현상 특징 문제.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시어나, 시구일. 이거 우리 저번 주에 얘기했었지. 대구, 열거, 비유 얘기하고 앞뒤 문맥 따지고. 그래서 나름대로 얘네 셋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 이제는 이거를 종합해서 기출문제들을 여러분 풀 거고, 오늘 과제가 2022, 2021, 2020 기출문제들을 한번 이 방식대로 풀어보는 거야. 알겠지? 현대식을. 그러려면 일단 오늘 한번 두 지문만 한번 연습을 하고 숙제로 여러분 이걸 해봐야 돼. 자, 그러면 자 66페이지 맨 위를 봐봐. 자, 해볼게요. 운문 영역은 두 작품이 한 지문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필과 묶여 복합 지문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대시의 경우는 한 작품 단독 문제보다는 두 작품을 동시에 대상으로 하는 문제들로 구성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봐. 얘가 두 작품 나오거나 얘가 두 작품 나오거나 아니면 하나 둘 셋 나오거나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는 우리 아직 안 할 거야. 고전 시간에. 왜? 고전 시간은 쌤이 아마 다음 주에 몇 작품 얘기를 해줄 거고, 고전 시간은 EBS 나오면 바로 들어갈 거고, 그래서 오늘은 현대시 위주로 여러분 많이 들어갈게. 자, 푸는 방법, 형광펜으로 줄 거, 그 다음 줄. 우선 보기를 먼저 읽고 개별 문제를 푼 후 복합 문제를 풉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일단 보기를 먼저 읽고 보기형 문제를 먼저 풀어. 됐어? 그 다음에 어때? 개별 문제를 푼 다음에, 개별 문제가 뭐야? 가 따로, 나 따로, 다 따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합 문제를 풀어. 오늘 내가 이 순서를 한번 가르쳐 볼게. 그럼 너희들이 시험 볼 때, 숙제할 때 그런 방식으로 하면 돼. 자, 시간 재고. 참고로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는 맨 마지막에 푸는 것이 정답률이 높습니다. 자, 일단 너희들 마음대로 풀어보는데, 자, 보세요. 일단 66페이지 봐봐. 자, 1번에서 3번 지문이 2022년도 6월 평가원 지문. 자, 이 지문을 여러분 5분 안에 풀어야 되고, 자, 5분이야. 물론 아는 시도 있고 모르는 시도 있겠지만,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 73페이지를 펴. 자, 거기 2022년도 수능을 보면 현대시 2개, 수필 하나가 여러분 실렸지. 그럼 얘는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냐고. 문제도 어때? 6문제가 돼. 그러니까 오늘 쌤이 현대시 2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풀고 현대시 2개하고 수필이 묶였을 때는 어떻게 푸는지 그 방식을 가르쳐 줄 거야. 그럼 배우면 여러분들이 오늘 과제물을 그거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지. 자, 됐죠? 자, 시간은 5분, 8분. 그래서 13분. 물론 시간은 좀 더 줄 거야. 근데 13분이라는 시간이 가장 맞는 시간이야.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중간 건 빼. 10번에서 15번 지문 풀고 그 다음에 1번에서 3번 지문 풀고. 됐죠? 자,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10.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 지금 문학 못하는 건 진짜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애들한테 맨날 하니까 문학은 시간 싸움이야. 점수 싸움이 아니고. 점수 싸움은 독서에서 가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독서는 니들이 해야 돼. 하지만 문학은 100%내 몫이야.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미안한데 독서를 못 보면 니네 탓이야. 문학을 못 보면 내 탓이야. 진짜. 그냥 문학은 선생님이 해주는 것만 하면 쌤이 지금 문학 수업이 상대적으로 짧은데 2월 되면 이제 문학이 거의 반을 들어가. 이제 EBS 정리를 하다 보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쭉쭉쭉쭉 따라오면 돼. 문학은 걱정 안 해도 돼. 자, 우선 2022년 6월 평가원을 보자. 몇 번 문제가 정답률이 낮아? 3번 문제지. 얘들아, 문학에서 정답률 50%라는 건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던 거야, 얘들아.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에 나와 있는 세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가르쳐줄게. 우선 하나, 여기에 나와 있는 가가 EBS 10개였었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봐. 그러면 너희들이 만약 2022년도에 이 시험을 봤다면 어떤 시는? 가시는 알고 있었던 시라고 생각을 하면 돼. 제 별표 3개짜리 신동엽 씨 되게 유명한 시인이야. 너희들 혹시 아는 시 중에 그거 있나? 껍데기는 가. 되게 유명한 시인인데 수능에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1순위의 그 시인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런 예쌤이 설명을 해줬겠지. 자, 그런데 우리 한번 보자. 문제 3문제를 보니까 가랑 관련된 문제가 없지. 나랑 관련된 문제가 없지. 어때? 가나, 가나지. 요즘 이게 트렌드. 그러니까 시가 2개만 달랑 나오면 고전 시가 달랑 2개가 나오잖아? 그럼 그때는 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이렇게 3개짜리거든. 오케이? 이해가?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선생님 개별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3번 문제 풀고 2번 문제 풀고 마지막으로 1번 문제를 가. 왜 1번 문제는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니까. 자, 그럼 이제 또 3번 문제 이제 보기를 먼저 읽어볼게. 보기를 읽어보고 자, 이제 가는 아직 있는 거 아니야? 근데 3번 문제 보기를 보니까 가하고 나에 대한 힌트가 나왔지. 맞잖아. 특히 가는 애들이 대부분 알아. 자, 그럼 이제부터 미슈너 물질 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가는 공동체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작가의식을 담고 있는 게 가시의 주제야. 일단 나는 밑줄을 긋게. 근데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왜 되게 많이 틀렸느냐? 자꾸 자기 또 상식에 의거 하는 거야. 이거는 수업 시간에 안 할 거고 오늘 과제문을 통해서 할 거거든. 자, 내가 너희들 하나 물어볼게. 거기 68쪽 밑에를 잠깐만 봐. 68쪽 밑에 보면 거기 김기림씨의 연륜이라는 시가 보일 거야. 이건 숙제로 내볼 거야. 우리 프린트 안에 있어. 자, 그러면 너희들 가시를 읽으면서 연륜이 긍정인지 부정인지만 한번 따져봐. 쭉 읽으면서 가시를 읽으면서 연륜이라는 말이 긍정일까 부정인가를 따져봐. 68페이지 밑에 지금 안 뜬 시야. 연륜이 과연 긍정일까 부정일까? 됐어? 오케이? 어떻게 쌤이 그 유튜브를 보는데 한 친구가 한 젊은 친구인데 되게 유명한 유튜버가 보다 보니까 인강을 고르는 3가지 방법.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어.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인강은 현강에 비해서 재밌어야 된다. 재밌어야 이제 몰입이 되고 재미없는 강의는 그래서 약간 뭐 선생님은 까더라고. 재미없는 수학생을 하면 까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특히 이제 국어의 경우에 이제 그런 얘기를 써놨는데 일단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선생님. 그러면서 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적어도 2가지 조건. 첫 번째는 뭐냐면 1등급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국어를 잘했던 사람이잖아.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그래. 왜? 애들이 뭐를 모르는지 모르니까. 아니면 두 번째 10년 이상 강의한 10년 이상 강의를 했다는 얘기는 어때? 그만큼 애들하고 질의응답을 되게 많이 했다는 얘기고 애들이 모르는 말을 알 거 아니야. 그래서 나도 개인적으로 인강을 들을 때는 탐구도 마찬가지야. 좀 나이가 있는 선생님 강의를 많이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요즘 솔직히 우리 사이즈에서도 쌤들 되게 많이 영업을 했고 쌤 인강 되게 잘 됐을 때 우리 학원에서 이투스에서 뭐였냐면 되게 젊고 잘생긴 쌤들. 그래서 막 4대 천왕 막 그랬어. 얼굴 되게 잘생긴.
물론 잘 가르칠 수 있지. 하지만 나는 그건 의미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급적이면 모든 사이트의 선생님들이 한번 개별 강의는 한번 맛보기 강의를 들어보고 자기에게 맞는 일타 강의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걸 얘기했는데 나는 이거 굉장히 공감해. 자, 근데 내가 지금 얘기를 왜 하냐면 얘들아, 흔히 우리가 연륜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 같지? 그리고 거기 가시 다섯째 줄 봐봐. 한금 두금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이잖아. 그럼 이거만 보면 연륜이 좋은 거 같아. 근데 내가 너희들 뭐라고 했어? 이런 걸 볼 때는 앞뒤 문맥, 특히 접속어 잘 보라고 했지. 그 위에 줄 봐봐.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서 어때? 뭐가 생겼어? 연륜이 생긴 거지. 또 하나, 그 밑에 봐봐. 주름 잡히는 끝에서 둘째 줄,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나는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지. 그럼 뭐는 긍정이야? 불꽃은 긍정이고 연륜은 부정이잖아. 왜? 내가 끊어버릴 거니까. 제발 이렇게 문맥을 봐. 너희들이 3번 문제를 이것 때문에 틀렸어. 자, 그럼 이제부터 3번 문제를 먼저 풀어줄게. 자, 일단 가시는 너희들이 확실하지 않아? 자, 그럼 우리 가시를 잠깐만 보자. 내가 수업 시간에 여기까지 애들한테 해줬어. 자, 가시를 잠깐만 봐. 자, 분명히 여러분 이거지. 물질 문명의 허위와 문명에 물들어가는 공동체, 건강한 생명력과 수수성 회복을 소망해. 자, 이거는 농경문화의 전통이야. 자, 그럼 얘들아 잠깐만. 지금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보기를 보면 과거는 긍정이지 부정이지? 과거는 긍정이지. 현재는 부정이야. 그러니까 현재가 어때? 언제로?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시의 주제라고 보기에 나와 있잖아. 그럼 우리 한번 이렇게 보자. 이시를 읽으면서 긍정은 가로, 부정은 어때? 동그라미로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읽어볼게요. 향아,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치기가 오래지 않는 옛날로 가자. 자, 옛날 동그라미야 가로야. 빨리 할게. 시간 없으니까. 이거는 가로지. 자, 그 다음. 자, 3년 볼게.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을 잡고 늘러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전설 같은 풍속도 당연히 가로지. 어렵지 않지? 아니 이런 거 다 배워. 다 배웠어. 자, 그 다음에 눈동자를 구하라. 향아, 헤어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눈부심은 여기서 동그라미야 가로야. 무지개 허울이잖아. 허울이 어때? 펄이야. 그럼 여기에 나 눈부심은 어때? 동그라미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너 빼앗기지 말고 철 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어때? 돌아가자. 그럼 정자나무 마을은 어때? 가로가 되겠지. 아니 어렵지 않잖아. 미끄덩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의 인이 배이기 전에. 그럼 얘들아, 기생충의 생리는 동그라미지. 허식의 인도 어때? 동그라미지. 주심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내 의미가 뭔지 알아? 이건 여러분 다 알아.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별들지 않는 젊음으로 찾아갔구나. 그럼 어때? 고향은 가로고, 젊음도 어때? 가로가 되겠지. 자, 내가 우리 저저번 주에 배웠던 용어 하나만 할게.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동그라미 친 것들끼리 의미가 똑같지. 가로친 것들끼리는 어때? 의미가 똑같지. 의미가 똑같은 걸 약간 다르게 표현을 했네. 이걸 두 글자로 원해서 시적 변주가 어때? 쓰인 거야. 근데 같은 걸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다고. 자, 그러면 왜 대부분의 고3들이나 재수생들은 이 시를 알았을 텐데 왜 3번 문제를 틀렸을까? 이게 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3번 문제를 통해서 알려준 것 두 가지. 자, 첫 번째. 자, 너희들 나랑 앞으로 약속해. EBS 할 때 이제 6평 이후에 내가 5월에는 EBS 반영해서 모의고사를 볼 거야. 계속. 자, 가는 알아. 나는 몰라. 그럼 언제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문제를 풀 때는 아는 시만 먼저 봐. 선천지. 아는 시를 먼저 봐. 모르는 시는 일단 제껴. 아는 시 가지고 답지를 좁히고 모르는 거 가지고 일단 답지가 두 개 나오면 그때 이제 모르는 시 가지고 하는 거니까 쌤이 3번 문제를 풀 때 일단은 나시는 처음 보잖아. 근데 이 시는 여기 봐. 여기 봐. 이 시는 알아. 그럼 이 시 가지고 일단 답지를 먼저 좁히라. 자, 그러면 1번 답시다. 가에서 차라리 그 미개지로 가자라는 화자의 권유는 끊어. 자, 그러면 미개지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미개지는 가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때? 긍정이겠지. 자,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여. 공동체 동그라미지. 자, 너희들 공동체는 플러스니 마이너스. 보기를 봐. 첫째 줄.
문명과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가는 공동체이지. 됐어?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공동체는 모여 사니까 좋겠네. 아니야. 얘들아, 지금 과거도 현재도 둘 다 공동체야. 근데 이때는 전통이 지배하던 공동체고 지금은 허위가 지배하는 공동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보기의 첫째 줄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가는 공동체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 공동체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가 아니야. 근데 자꾸 머릿속에서 공동체 좋은 거지. 허위와 물들어가는데 그게 무슨 공동체야. 지금 이 사람은 현재 공동체는 여기 봐 없어져야 돼. 언제의 공동체는? 과거의 공동체로 돌아가. 자, 그러면 1번 답지 여러분 두 부분으로 끊었지? 내가 보기 문제 반드시 두 부분으로 끊으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1번 답지가 틀린 이유 두 가지 얘기해줄게. 첫 번째는 뭐라 그랬지? 이 뒤에 부분이 보기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따지라고 그랬지. 자, 보기를 봐봐. 공동체 마이너스지. 근데 1번 답지 오른쪽 봐봐. 공동체의 터전을 뭐하지? 확장하지. 그럼 이때 공동체는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플러스지. 말이 안 되지. 그 다음에 앞에 미개지는 마이너스지. 공동체는 어때? 플러스지. 이렇게 따져도 답은 몇 번? 1번밖에 답이 될 수 없어. 이 문제 틀린 사람 뭔지 알겠어? 왜 공동체를 긍정으로 받아들이냐고. 보기에서 여러분 해설을 다 해줘요. 공동체가 플러스인데 플러스가 물질 문명 허위의 병폐에 물들어가니까 그걸 안타까워하네요. 그러면 1번 답지 오른쪽 봐봐.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면 지금 현재 상태를 확장하자는 얘기지. 공동체 자체는 긍정이었는데 지금 어때? 부정적으로 변했지. 그럼 지금의 공동체를 확장하면 안 되지. 지금의 공동체는 뭐하고? 부수고. 언제의 공동체는? 과거의 공동체로 돌아가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것도 한번 볼게. 2번 답지는 일단 넘겨봐. 2번 답지는 일단 넘겨. 자, 3번 답지와 3번 답지는 여러분 네 부분으로 나눠야 되는 거 알겠니? 어떻게 나눠야 돼? 기생충의 생리는 마이너스. 자족적인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반대하느냐? 문명의 병폐 마이너스. 맞지? 물론 뒤에 것도 어때? 둘둘 끊어야 되지만 일단 가만 봐. 자, 4번 답지와 가에 발돋움의 흉내를 낸다는 것은 마이너스. 물질 문명에 물들어간 것도 어때? 마이너스. 5번 가에서 떼지어 춤추던 모습은 어때? 당연히 플러스지. 건강하게 춤추는 것도 어때? 플러스지.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제를 풀 때는 3번의 답은 1번이 답이 되겠고 이건 여러분 가가지고. 근데 가는 어때? EBS야. 나온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문제 볼까? 자, 2번 문제. 2번. 자, 기억과 니은을 비교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그랬지. 자, 그럼 일단 너희들 기억은 뭔지 애들이 알겠지? 자, 기억은 언제야? 과거야. 그리고 어때? 분명히 플러스지. 자, 그럼 일단 니은은 신경 쓰지만 1번 기억은 향에게 귀환이 금지된 공간이고. 맞아 틀려? 틀리지. 왜 틀렸어? 가자고 그랬잖아. 갈 수 있는 공간이잖아. 자, 1번 아웃. 2번 봐봐. 향이 자기 반성을 수행하는 공간. 얘들아, 거기에 나와 있는 이 기억은 긍정적인 거야. 지금 반성은 언제 해야 돼? 현재 반성에서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 2번 여러 번 하고. 3번 기억은 향이 본성을 찾아가는 낯선 공간 아니지. 왜? 이미 우리의 과거에 이미 존재했던 공간이니까. 4번 기억은 향의 놀이와 노동과 공존하던 공간이고. 공존하던이야? 과거에는 어때? 그랬단 얘기지. 자, 10을 봐. 노동 보여? 홍이와 바구니 하고 어때? 빨래들 두들이지. 그 다음에 어때? 놀이 보이니? 떼지 어때? 춤추지. 그럼 일단 4번은 답이 될 수 있겠네. 아니, 나까지 확인해줘야 돼. 자, 5번 답지만 기억은 향과 화자의 우호적 관계가 드러나는 공간이고. 그것도 당연히 말해야 돼. 뭐 향이하고 나하고 어때? 사이가 나빴어. 자, 그럼 답은 몇 번? 4번. 잠깐만. 그럼 니은도 확인해줘. 니은은 아이들의 놀이가 사라지고 노동만 남은 공간이다. 어때? 당연히 안 된다 얘기지. 자, 그래서 2번 문제에 한번 몇 번? 자, 4번이 되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1번 문제를 봅시다.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물었는데, 자, 일단 1번에 4번 답지 확인됐지 이제?
맞지. 하지만 나에는 반복과 변주가 쓰이지 않았어. 그래서 4번은 아웃이다. 내가 이걸 설명해 주는 이유는 변주라는 개념 확실하게 알아둬야 돼. 자, 그런데 잠깐만. 자, 이제 쌤하고 배웠던 용어 중에 하나만 할게. 자, 거기에 나와 있는 나시를 볼게요. 자, 뒤에 보기를 잠깐 보자. 3번 문제 보기나. 자, 나는 환영을 통해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대중을 획일적으로 길들이는 권력의 기만적 통치들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고 있지. 자,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나시는 2번 문제 4번 답지 오른쪽으로 바뀌지만 아이들 얘기로 어때? 그거를 우의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우의적 얘기하고 기억나지? 사나이와 아이들의 관계를 통해서 권력자와 대중의 관계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자, 그러면 1번에 1번 답지가 가고 해석하는 거 맞지? 1번 답지가 맞잖아. 근데 너희들 뭐라 했으니? 표현상 특징하고 보기 문제는 제발 둘로 끊으라고 얘기했지. 1번 답지 왜? 특징은 맞았지만 뭐가 틀렸어? 효과가 틀렸지. 그러니까 앞에 거 맞는 게 어때? 현실을 반망하는 게 아니잖아. 제발 둘로 끊어. 표현상 특징하고 보기 문제는 둘로 끊어. 자, 2번 봐봐. 나는 상징성을 띤 사건의 전개를 통해 끊어.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 얘들아, 2번 답지는 앞에 게 맞으면 뒤에 게 맞겠지. 왜? 상징이니까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어때?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럼 결국 이 글은 아이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뭐에 대한 얘기를? 권력. 자,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나의 사나이 있지. 그 이상한 사람. 그 이상한 사람은 뭐를 상징해? 권력을 상징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나오는 건 2번이다. 그리고 팁이야. 3번 답시가 가와 나는 모두 음성 상징을 활용하여 끊었지. 그러면 이러면 망해. 가하고 나의 음성 상징은 세다. 그러지 말고 오른쪽을 봐. 상상세계의 경이로움이지. 근데 우리 아까 3번 문제 보기 맞지. 가하고 나의 주제 알지. 그럼 나에는 죽어도 상상세계의 경이로움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 왜 1번 문제를 맨 마지막에 풀라고 그러는지 알겠어? 3번, 2번 문제를 풀다 보면 1번이 어때? 그냥 자연스럽게. 자, 다시 한번 하기. 1번 문제에서 주의할 거, 1번 문제에서 주의할 거, 답지 둘로 끊는 거. 응? 특징도 맞아야 되지만 효과도 맞아야 돼. 그리고 얘는 맨 마지막에 풀어. 그 다음에 2, 3번 문제를 풀 때 주의할 거, EBS 작품 아는 것부터 먼저 대입시켜서 문제를 풀어. 그리고 3번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했던 거, 제발 시어의 의미는 너희들이 만들지 말고 문맥을 통해서 파악해.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질문 한번 볼게요. 자, 맨 마지막 질문. 자, 10번에서 15번. 자, 2022년도 수능 질문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푸냐면, 자, 보기랑 관련된 게, 맞습니다. 자, 11번하고 어때? 15번이 보기로 있지. 자, 그런데 아까 문제하고는 다르게 얘는 가, 나, 다 단독 문제가 있지. 이게 패턴이 아니라 시 2개가 나오면 2개만 물기면 2작품 모두 걸러서 나오고 이렇게 3작품이 나올 때는 이때는 개별적인 문제들이 꼭 하나씩 존재해. 룰이야.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당연히 몇 번서부터 풀어야 돼? 11번 문제에서부터 풀어야 되겠지. 자, 11번 보기를 읽고 가랑 관련된 문제를 먼저 풀어. 자, 그런데 이 시에서는 이 시는 가가 아니라 나가 EBS였어. 나가 EBS. 정원아, 김관식의 거상어 2가 EBS.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래서 너희들이 뭐라고 했지? 모르는 시들은 거의 EBS가 아닌 시들은 거의 이렇게 보기를 줘. 자, 그럼 보기를 딱 봐봐. 자, 이육사는 초가를 발표하면서 유폐된 지역에서라는 창작 장소를 밝혔다. 이곳에서 그는 오래전 고떠나온 고향을 떠올려 시로 형상화했다. 자, 밑줄 거. 계절의 흐름에 따라 낭만적인 봄에서 비극적인 겨울로 시상을 전개하여 악화되어가는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묘사했다라고 되어 있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 시는 묘사가 된 게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을 묘사했지. 왜? 언제를 묘사했으니까? 일제강점기 현실을 묘사한 거다. 자, 그러면 11번 문제를 보면서 일단 여러분들은 자, 가를 한번 봅시다. A, B, C, D
B를 따라 나가는 거야. 이러면 안 돼. 나 다시 몰라. 처음부터 읽어봐야지. 필요 없어. 힌트를 줬으면 그걸 읽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거기 C를 볼게. C. 그네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찾았니? 자, 그 밑에 줄을 주고 암 냇강에 시래나무 밀려나리며 밑줄. 자, 이게 긍정이야 부정이야? 암 냇강에 시래나무 밀려나가면 얘 긍정이야 부정이야? 얘들아, 그물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암 냇강에 시래나무 밀려나가면 솔직히 이건 긍정인지 부정인지 잘 몰라. 그런데 그 밑에 줄 봐봐. 젊은이와 뗏목을 타고 돈 벌러 항구로 흘러간 몇 달의 생이? 결국 이게 뭐냐면 암 냇강에 나무가 밀려나갔다라는 얘기 풍수야. 풍수가 나서 어때? 농산물을 못 거둬들으니까 젊은이들이 어디로? 도시로 돈 벌러 나가는 거야.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C의 상황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야. 그리고 분명히 11번째 보기에서도 여기에 나와 있는 얘는 일제강점기 현실을 묘사했다며. 그러면 11번 문제의 답은 몇 번? 3번밖에 답이 될 수가 없고. 자 12번. 산에 대한 화제 힌트들을 중심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그렇지. 자, 이 시는 내가 이렇게 가르쳐줬던 기억이 나. 이 시는 내가 그림을 그려줬어. EBS에서. 자, 이런 그림. 미안해, 내가 그림 못 그리는 건 알지? 화자가 이렇게 앉아있어. 자, 여기 창이 있어. 창 밖으로 뭐가 보여? 나 시를 봐. 창 밖으로 뭐가 보이게? 시를 봐. 북창을 통해서 지금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게 뭐야? 산을 보고 있지. 자, 산은 자연이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자, 그래서 이 시의 화자가 산을 예찬하는 건 알겠니?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화자가 뭐를 등지고 있어? 장거리를 등지고 있지. 대웅아, 자, 장거리는 뭐야? 장이야. 여기 누가 살아? 사람들이 사는 거야. 여기는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어때? 속세야.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어? 장거리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사람들은 매우 어때? 맨날 변해가지.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속세의 사람들은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어때? 속세를 등지고 화자는 산을 보고 있는 거라고. 내가 이 그림을 그려줬어. 자, 그러면 이걸 모르더라도 여러분 문제 안 어려워. 12번 문제가 산에 대한 화자의 태도 예찬이지. 자, 그럼 1번 답시다. 산은 수시로 변하는 인간과 달리 맞지. 그럼 인간이 변하는 존재면 산은 반대니까 어때? 불변하는 존재잖아. 1번 맞고. 2번 산은 인간의 덕성을 표현하는 데 집중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지닌 존재로 여기는 거. 그럼 얘들아, 2번 답지가 맞으려면 두 가지 틀리를 말해줄게. 인간이 긍정이어야 돼, 부정이어야 돼. 산은 인간의 덕성을 표현하는 데 집중하는 적극적인 의지면 산이 인간의 덕성을 표현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얘들아, 반대시 화자가 산의 덕성을 예찬하고 있지. 또 하나, 이 시에서 이게 사람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그럼 그렇게 봐도 어때? 12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봅시다. 13번. 자, 13번. 자, 다는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건 그렇지. 자, 그러면 안 되고 잘못 얘기했다. 자, 이제 13번을 푸는 거야. 15번은 어때? 잠깐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문과 문제를 보기 전에 원래는 15번 문제 보기를 봐야 돼. 근데 15번 문제 보기를 딱 보니까 얘는 어때? 특별한 문학 작품에 대한 힌트가 아니지. 그래서 그냥 넘긴 거야. 이 작품에 대한 힌트가 아니면 그렇게 중요도는 어때? 커지지 않는다. 자, 다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다시 갈게. 일단 15번 문제 보기를 봤어. 별거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때? 11, 12, 13을 먼저 풀 거고, 혹시 15번 문제에 되게 중요한 힌트가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보기만 읽고 문제를 풀 때는 개별적인 문제서부터 먼저 풀어봐. 이따 내가 좀 이따 자세히 좀 이따 가르쳐 줄게. 자, 그러면 이제 13번 문제 갈게요. 다의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다에서 자, 내가 밑줄그라는 거 밑줄거. 자, 다에서 내가 밑줄그라는 거. 자, 지문 끝에서
첫 넷째 줄 오른쪽 줄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기에 그 조화가 어때? 균일하지만 찾았니? 하늘은 모두에게 어때? 평등하지.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장까지 쭉. 인간은 널리 베풀지 못함으로 소원함. 얘들아, 이 소원함의 뜻이 뭔지 알지? 멀리 하는 거야. 우리가 뭐 빈다라는 소원이 아니라 소원함이 있다는 건 뭔가야? 그 다음에 친함은 어때? 가깝게 지내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 다작품에서 아 그렇구나. 하늘은 누구에게나 어때? 평등하지. 근데 인간은 존재에 따라 뭐를 하는 거야? 차별하는 거야. 맞습니까? 자, 요거 알면 일단 13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나오겠지.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풀은 조화가 균일한 존재로서 가치의 우열을 어때? 가지지 않지. 하지만 누구는? 인간은 어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다의 중략 뒤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알아? 똑같은 풀인데 어떤 풀은 부호에 의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가꾸어지고, 그죠? 어떤 풀은 종에 의해서 어때? 베어진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인간은 똑같은 존재에 대해서도 어때? 차별을 하는데 존재에 대해서 하늘은 어때? 균일하지 않아.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가 뭐야? 인간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반성해야 돼. 이게 다 작품의 주제예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11번, 12번, 13번은 정답률이 90% 이상 나왔던 문제야. 미안한데 이거 틀린 사람들은 다시 한번 내가 요 짐을 다시 한번 넣어놨으니까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11, 12, 13 풀었지. 그 다음에는 어때? 14번을 푸는 게 맞겠지. 왜 얘는 가하고 나를 봐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14번. 묵하와 북창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걸 물었어. 자, 쌤하고 배웠으니까 내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 설명해줄까? 초가라는 시는 설명 안 했어. 왜? 얘는 내가 EBS 시였으니까 설명을 해준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14번 문제를 풀 때도 일단 뭐 빼고 묵하와 북창 중에서 뭐 말고? 묵하 말고 뭐? 북창 가지고만 일단 문제를 먼저 풀어봐. 왜? EBS 시니까 북창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 거 아니야. 다 했어. 얘들아, EBS 연결이 몇 %지? 50%씩. 이건 여러분 지문 연계야. 실제로 문제 연계는 70%가 나와. 왜? EBS 아닌 것보다 EBS인 거 가지고 문제를 더 많이 내거든. 허수야 여러분 50%니까 아 반이네. 반이 아니야. 작품은 반이지만 실제는 여러분 EBS 작품은 아니면 70% 이상은 맞죠. 자, 그러면 1번 답시다. 아, 5번 답지부터 갈래. 14번에 5번 답지. 자, 나에서는 북창을 통해 본 보옥의 안타까운 정서를 드러낸다고 했지. 얘들아, 북창을 통해서 산을 봤지. 산은 보옥을 갖고 있지. 그래서 예찬하는 거지. 5번 일단 나오시지. 자, 4번 답지 오른쪽 가가. 북창을 열어 산을 보고 있다는 것은 선망하는 세계와 분리된 이미지. 얘들아, 지금 이 사람은 뭐와 분리된 상태로? 장거리와 분리된 상태로 이걸 통해서 어때? 산을 보고 있는 거잖아. 물론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긴 하지만 시선적으로, 정서적으로는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분리된 이미지 아니지. 3번 봐봐. 북창을 오늘 열었다고 한 것은 산을 대하는 화자의 인식이 변화. 자, 5글자. 시상의 전환. 그럼 이게 맞으려면 산에 대해서 잠시만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다가 뒤에 가서는 긍정으로 변해야지. 이 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산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 안 나와. 아웃. 2번 오른쪽. 나에서 북창은 저승의 밤이 의미하는 절망적 상황이 되는 데다. 아웃. 1번 나에서는 북창에서 바라본 산의 품에 주목하여주는 아늑한 분위기. 맞잖아. 뒤에 나와야 되더라. 그러니까 14번 문제에 대한 몇 번이라? 1번. 그럼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14번 문제도 다는 굳이 모르더라도 나만 알아도 얼마든지 문제를 풀 수 있어. 나는 EBS식. 약속해. 그래서 선생님이
뭐 할 거냐면 6평 전에는 2주 특강이 들어가. 2주 특강. 뭐가 들어가면 6평 전에 2주 특강에는 평가원 시험에 나왔을 때 우리 이런 거를 쌤이 아예 2페이지로 정리해놨어요. 시를 풀 때는 어떤 순서로 풀어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내가 지금 얘기한 것들. 그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요. 6평전이 아니라 너희들 이제 현장 모의고사 볼 거 아니야. 현장 모의고사 보기 전에 그 틀을 2시간 동안 같이 줄 거야. 그거를 한번 풀어봐. 시간도 주고 되게 빨라.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12, 13, 11, 12, 13, 14번을 풀었어. 자, 이제 15번 하고 가자. 15번. 11번, 10번 문제 맨 마지막에 풀 거야. 자,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그렇지. 자, 그럼 지문 잠깐만 봐봐. 자, 중량. 첫째 줄서부터 볼게. 밑줄. 그런데도 귀함이 저와 같고 천함이 이와 같아. 자, 뭐하고 뭐를 대비시켰어? 천함하고 귀함을 대비시켰지. 자, 가로처럼 가로해. 어떤 것은 부호가의 깊은 장막 속에서 눈앞에 봄바람을 지키고 가로 닫아. 그럼 얘는 앞에 나와 있는 뭐의 예야? 귀함의 예지. 됐어? 자, 그 다음 또 가로. 어떤 것은 짧은 낯설든 어리석은 종의 소나 위에서 가을 서리처럼 변한다. 그럼 얘는 뭐의 예야? 천함의 예지. 그럼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천함과 부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천함하고 귀함에 대한 얘기. 자, 15번에 4번 같이. 자, 읽어볼게. 다해서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을 그러한 속성을 가진 부호가의 깊은 장막으로 나타내므로써 마치 그럼 뭐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오른쪽에서 결국 그 대상의 귀함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지. 도대체 정확한 분위기를 어디서 정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자, 그래서 15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여기 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다작품은 하늘은 누구에게나 평등한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 이거 뭐 해야 돼? 반성해야 돼. 반성하고 비슷한 말. 자, 그러면 10번 문제에서 나올 것 같은데. 몇 번? 자, 앞으로 쌤이 EBS 문제를 풀 때도 이런 식으로 다 EBS 지문도 문제를 만들어 올 거야. 그럼 이 순서대로 여러분, 자, 풀어가도록 하자고. 자, 숙제표를 잠깐만. 자, 이 현장 친구들, 듣는 친구들은, 우리 단과 듣는 친구들, 혹시 못 듣는 친구들, 요거 여러분 보세요. 자, 이 과제문을 보면, 여기 신테스트 빼고 그 다음 봐봐. 자, 현대식 기출분석을. 자, 보세요. 1번. 단독 지문으로 나온 경우, 이때는 개별 작품 문제가 거의 없다. 이제 이해가지. 자, 푸는 순서. 보기를 먼저 읽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먼저 풀어. 2번. 나머지 문제를 풀도록 하는데 표현상 특징 문제는 맨 마지막에 풀어. 몇 분? 5분. 제 시간. 자, 하고 난 다음에 정답 외에 나머지 선지들을 꼼꼼하게 분석해. 작품 분석은 의미가 없어. 왜? 얘는 어차피 수능이 안 나와. 대신 뒤에 해설지 굉장히 꼼꼼하게 만들어 놨거든. 그러니까 맞는 답지 말고 틀린 답지도 좀 꼼꼼하게. 지금 우리가 했던 질문도 여러분 있어. 다시 한번 봐. 복습하면서. 자, 하면 2번 봐봐. 수필과 묶인 경우. 이때는 개별 작품 문제가 있지. 푸는 순서. 개별 문제를 먼저 풀어. 대신 조건이 있어. 일단 뭐부터 먼저 보고. 보기를 먼저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두 작품 관련 문제를 풀고 마지막으로 세 작품 관련 문제를 풀 때 표현상 특징을 맨 마지막에 풀어. 얘 몇 분? 8분. 밑에 거 정답 외에 나머지 선지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작품 분석 의미가 없고 꼼꼼하게 선지 분석. 선생님 이거 아까 풀었던 건데 오늘 풀었던 것도 다시 해. 닮아나. 너 이제 그거 알잖아. 기출 분석을 반드시 하라고. 선생님은 기출 분석을 2학기 때 안 해. 언제? 1학기 때. 왜? 2학기 때는 EBS 열심히 가야지. 그래서 요거 여러분 숙제고 다음 주는 소설을 나갈 거야. 그럼 소설도 이렇게 기출 분석을 시킬 거야. 그리고 나면 바로 이제 우리 한두 주 지나면 바로 EBS 들어가요. 자, 숙제 까먹지 말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숙제를 볼게. 17일서부터 20일까지 숙제는 똑같아. 지금 개별 과제 또 만들어 온 사람들이 있는데 좋아. 쌤 저 개별 과제 다 했어요. 그럼 와. 쌤 과제를 열라. 걱정하지 마. 자,
오늘 여기까지 짚고 나가도록 하죠. 자, 수고했습니다.